또 시작해볼까? 상대성 원리예요. 상대성 원리 하기 전에 우리 이제 특수 상대성 원리, 일반 상대성 원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물리학 1에서는 특수 상대성 원리를 다룬다. 물리학 2에서 일반 상대성 원리를 다뤄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상대성 원리를 들어가기 전에 역학에서 상대 속도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원래 바뀌기 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상대 속도 개념이 앞에 역학에서 다 나왔었어. 근데 이제 이게 특수 상대성이 들어오면서 상대 속도를 이쪽에다 뺐습니다. 상대 속도라고 하는 개념. 상대 속도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떠올라야 돼. 이거죠?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그 다음에 또 누구였죠? 그 옛날부터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한 2000년 동안 천동설이 계속 자리매김을 했던 거야. 이유는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건 인간 세계고 지구 바깥은 천상계이기 때문에 천상계는 건드리지 말아라. 니네는 거기서 고정돼서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천동설이 믿어진 거야.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똑같지 않니? 우리가 지동설을 모른다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네? 이건 진리야. 별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네? 이건 진리야.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은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다른 천체가 동에서 서로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에이? 웬걸? 우리가 자전도 하지만 쟤네도 공전도 하고 쟤네도 자전 다 해.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지동설. 니네는 지동설을 지금 알고 있죠? 우리 기껏해야 지동설 그러면 니네들이 알고 있는 지동설은 뭐밖에 없어? 다 서에서 동이지만 지구에 자전하고 공전만 알고 있잖아.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정말 니네들이 새로운 개념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할 때 지동설 하면 아마 이것만 기억할걸? 가운데 태양이 있고 니네는 지구과학 백날 배워봐 이거밖에 안 배우잖아. 태양 주위를 지구가 수금지, 지구가 이렇게 해갖고 지도 자전하고 공전하잖아. 어쨌든 지구 주변을 도니까 지동설이잖아. 백날 이렇게 해갖고는요 우리가 상대성 원리를 100% 이해하기는 어렵다. 선생님 아들이 어렸을 때 맨날 그랬어. 아빠가 과학 선생님이니까 아빠 왜 아빠 차만 타면 자꾸 나무가 뒤로 가요? 이걸 물어봤어. 평소에는 나무가 가만히 있는데 아빠 차만 타면 나무가 뒤로 간대. 밤에 달을 쳐다보더니 아빠 달이 따라와요. 멈췄다. 뭐 이래. 달은 하늘에 정지해 있는 것 같은데 쥐가 움직이니까 달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리고 멈추니까 달이 멈추는 것 같아. 그러니까 쥐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이잖아. 이게 어찌 보면 상대 속도의 개념인 거거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동안은 지구에서 자기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우리가 지구 자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니네 계산 한번 안 해봤지. 지구 반지름 얼마? 6,400이야. 그럼 얼마죠? 2 곱하기 3.14 곱하기 6,400이야. 이걸 얼마로? 24시간 한 바퀴 돌잖아. 시속 몇천 킬로야. 이게 자전 속도야.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다. 공전 속도 계산할 수 있을까? 공전 속도 계산하기 어려워. 어떻게 계산해?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 얼마 하게? 1 astronomical unit이야. 1 AU. 이거 뭐로 표현하죠? 빛으로 8분 가는 거리야. 우리가 따뜻해라고 하는 빛이 태양으로부터 8분 전에 출발한 빛이야. 그럼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다고. 지구 7바퀴 반을 가요. 8분이니까 60초에 8분 이렇게 곱하면 이게 반지름이야. 여기다가 2 곱하기 파이.
이거를 365일에다가 24시간.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게 공전 속도야. 이거의 한 10배가 넘어. 이게 대략 1600이고. 이거 10배 넘어. 이거 만대야. 그러니까 커지면 속도가 엄청나요. 우린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한다고. 지금 선생님이 뭘 그릴까? 태양대로 움직이는 그거에다가. 지금 가운데 굵은 빨간색 선이 태양이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드론을 타고 조금 더 확장돼서 바깥에서 태양계를 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놈의 태양이 다른 천체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돌고 있어. 그 주변을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신나게 따라가는 거야. 그걸 우리는 이렇게 그려놓고 교과서에 그려놓고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우리 좀 확장하자고. 이게 아인슈타인이 확장한 거야. 아인슈타인은 이걸 상대성 원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 안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돌고 있다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우리 수금지와 목토천에는 그걸 신나게 따라가는 거야. 그걸 한 단면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전하고 자전한다고 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태양계 움직이는 거 얼마나 빠르겠냐? 아까 계산해봤지. 그러면 우리 은하 있죠? 우리 은하도 또 은하계, 뭐 안드로메다 은하도 있고 퀘이사도 있고 많잖아. 그런 은하들 사이에서 또 움직인다고. 우리 소우주가 또 대우주 안에서 또 그렇게 움직여요. 그럼 그 속도는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에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움직이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 안에 지금 지구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바보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분필이에요? 얼마 전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전까지 그 고전 역학을 했을 땐 얘 운동 에너지 얼마야? 0. 왜? 속도가 0이니까. 근데 이제 확장의 상대론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얘 속도 있어 없어? 자전속도. 있어. 자전속도만 있는 게 아니고 공전속도도 있고요. 얘를 우리 은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은하가 막 움직일 때 또 속도가 있지. 누가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얘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0이 아니야. 속도가 0이 아니면 얘가 속도가 0이라고 얘기하는 운동 에너지는 0이지만 상대론적 입장에서 얘 정지 에너지가 있는 거야. 0이 아닌 거야. 얘 에너지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에너지가 있는 거야.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끼리는 그냥 다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다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애가 움직이고 있는 애를 보는 거야. 이게 상대적인 운동이죠. 그걸 따져야 되는 게 상대 속도야. 이게 이제 상대론적인 거야. 그러니까 고전 역학적인, 우리가 역학적인 보존까지 했던 거는 그냥 뉴턴의 역학이야. 고전 역학이야. 이제 여기에 있는 상대성 원리는 새로운 역학이에요.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아들이 얘기했던 아빠 차만 타면 나무가 뒤로 가요. 나무는 우리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타고 가면서 봤더니 나무가 뒤로 쳐져. 달은 정지해 있는 줄 알았는데 밤하늘에 내가 움직이니까 달이 움직여 막 이런 거죠. 서로 상대적으로. 이게 상대 속도의 개념이야. 그걸 좀 확장하면 그게 우리 상대성 원리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애가 본 거랑 정지하고 있는 애가 본 거랑 좀 다르게 보이더라. 오늘 따져야 될 게 그런 것들이야. 이게 특수상대성 원리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던 역학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확장해서 서로 움직이고 서로 속도가 다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출발점을 조금 다르게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웁시다. 그래서 과학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야, 지구 자전속도, 공전속도는 그 자리에서 그냥 뚝딱뚝딱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 가역과 비가역이 뭐였죠? 뭐라고? 가역과 비가역이 뭐였죠? 가역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비가역은 한쪽으로 가버리면 돌아오지 않는 거. 자, 이제 상대 속도 봅시다.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는 VAB는 VB의 마이너스 VA다.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벡터니까. 상대 속도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 물리체계는 이렇게 나와요. 이걸 말로 풀이해보면 관찰자 A가
본 B의 상대 속도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면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규민이가 이제 방학 내내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많이 쓰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먹게 되지. 그래서 뇌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허기가 맨날 져. 그래서 많이 먹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량을 먹다 보니까 뱃살이 쪘어요. 그래서 살 좀 빼려고 여기 센트럴파크 가서 아침 운동을 새벽에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갔어. 그래갖고 3m/s로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맞은편에 송도에 연예인들 많이 살잖아요. 걸그룹 누구 좋아하니? 걸그룹 누구 좋아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걸그룹 아무나 하나 정해봐. 르세라핌? 아니면 또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난 수지밖에 몰라. 그럼 수지로 합시다. 수지 예쁘죠? 수지. 수지가 4m/s로 달리고 있어요. 수지도 이제 연예계 생활을 별로 잘 안 하니까 요새 수지 얘가 미스 A인가? 옛날에 거기가 수지였는데 니네 세대가 아니야. 그래서 잘 모를 거야. 근데 예뻐요 여전히. 저 건축학개론 영화에 나온 모르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규민이가 3m/s로 운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수지가 4m/s로 달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연예인이라는 걸 감지를 해서 웬 떡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너무 수기가 없어 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막 말도 잘하지만 예쁜 연예인을 만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근데 얼굴은 봐야 되잖아. 이게 천우신조라 그러죠. 이런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니까 한번 쳐다봤어. 우와! 얼굴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랬을 때 V 규수 이걸 구해야지. 규민이가 본 수지의 상대 속도를 구해야죠. V 수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그래서 V 수지 마이너스 V 규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방향은 규민이가 관찰자이기 때문에 규민이 가는 방향을 플러스 반대로 180도로 반대로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m/s에다가 빼기 3m/s. 그러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7m/s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럼 이걸 분석을 해야죠. 어떤 상황인 거야? 마이너스는 규민이가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7m/s로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의 다른 표현은 규민이가 마치 정지에 있을 때 본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정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게 관찰자를 앞으로 상대 속도라고 하는 표현의 다른 표현은 관찰자의 속도가 0인 거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의 속도를 0으로 놓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도를 0으로 놨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맨날 아빠 차만 타면 나무가 뒤로 간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러면 나무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자동차의 속도에 반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혹시 나무가 이제 또 발이 달려갖고 막 같이 도망간다 그러면 나무 속도까지 또 더해줘야 되겠지. 나무가 뿌리를 받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속도의 반대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우리는 벡터로 많이 풉니다. 이건 물투 내용인데 벡터로 풀 때 어떻게 돼? 관찰자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봐.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가 똑같은 벡터 반대되는 방향에 마이너스 3m/s를 여기다 더해.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0이 되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지. 아하! 7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저는 공식이 더 편한데요?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어. 당연히 편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 오늘 상대성 원리를 보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남의 입장이 돼봐야지. 그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죠. 이게 상대성 원리야. 근데 이제 오늘 상대성 원리를 배웠지만 너네 이제 아직 인생을 많이 못 살아서 그런데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남의 입장이 돼보자. 내 입장에서. 그래서 니네들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거 조언 같은 거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내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걸 위로한답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서로 입장이 달라.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니네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설프게 그런 조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그래요? 그냥 힘들어하면 그냥 토닥토닥 해주면 돼.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따라서 그러면 뒤통수에 대고 너 죽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머리 깨져? 김치 국물 흘리면 안 돼? 뭐 이러죠. 머리에서 김치 국물 나오면 얼마나 아픈데? 뭐 이러죠. 죽으려면 30층에서 뛰어내려. 20층은 안 돼. 허리 접혀. 뭐 이런 거죠. 그런 스타퍼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애들이 욱 해갖고 뛰어내리려고 훅 가는데 중간에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라도 학생 어디가? 왜 그래? 그러면 얘가 정신이 바짝 드는데 이거는 죽어야지 죽고 갔는데 누구도 아무도 못 만나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자기 감정에.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눈빛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세요. 왜? 뒤질라고? 뛰어내려. 얼마나 아픈데. 이마 빵꾸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과격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져. 너무 죽고 싶다. 밀어줄 수 있는. 그렇지. 괜히 거기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애 울고 있는데 오오오오 막 이러고 막 더 울잖아 애들. 안 그래도 기분이 다운돼 있는 애를 갖다가 내가 생각해도 너 기분이 그럴 것 같아. 자꾸 그래 버리면 더 죽고 싶은 생각이 더 나는 거지. 근데 가끔 진짜 그런 경우 있다니까.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면 딱 대놓고 얘기해. 왜? 뒤질라고? 뛰어내려. 그러면 50층에서 뛰어내려야 돼. 우리 저기 또 높은 데로 가자. 빨리 와 이 새끼. 뛰어내려. 내가 밀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살이 되지. 그래갖고 살려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성 원리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수지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수지가 연애 활동을 잘 안 하고 이제 식탐이 좀 있어서 먹다 보니까 아랫배가 자꾸 나와.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서 빼려고 사람들 없는, 연예인이잖아 그래도, 사람들 없는 새벽에 센트럴 파크를 갔어요. 근데 어디 이상하게 생긴 놈이 자꾸 저쪽에서 자기를 희끗희끗 쳐다봐요. 선생님? 그래서 되게 안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옆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눈을 이만큼 쳐다보는 거야. 규민이가 그렇게 쳐다보는 거죠. 너무 놀란 거야. 근데 운동은 이제 루틴이니까 해야 되잖아. 입장을 또 바꿔놓고 규민이는 연예인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 내일도 또 나가야지. 그래서 그 코스를 또 나갔어.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수지 입장에서 이 새끼 또 나올 것 같아. 근데 거기가 제일 좋은 코스야. 그랬는데 나갔는데 그놈이 또 나온 거야. 어떻게 해? 보자마자 피해야지. 그래서 수지가 일로 도망갑니다. 4m/s. 그러니까 규민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어제 그냥 쳐다본 것밖에 없는데.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저로 도망가는 거야. 이때 규민이가 본 수지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관찰자의 속도를 0으로 놓으라 그랬죠. 이렇게 0으로 놓으면 여기다가 3m/s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 3대 4대 5m/s. 공간상에서는 벡터가 유용하게 쓰인다. 저렇게 벡터 합으로 해가지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5m/s의 크기로 수지가 도망가는 거가 보이는 게 상대속도의 개념이다. 그 상대속도는 여러 가지에서 많이 응용돼요. 이게 되게 잘 응용이 된다고.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2대가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하나는 이렇게 빠른, 하나는 이렇게. 그래서 얘가 VA고 얘가 VB요. 이랬을 때 우리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A가 본 B의 속도, 상대 속도를 구하래. 그럼 그래프상에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 시간 T고 여기가 이제 VA, B겠죠. Y축이 상대 속도겠지. 어떻게 하라고? 얘를 돌려버려. 그래서 A 속도를 0으로 맞춰버리는 거야. A를 여기다 놓는 거야. 관찰자의 속도를 0으로 만들면 나머지 이렇게 되겠지. 얘가 돌아들어. 얘가 VA, B가 되겠죠. A가 본 B의 상대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 속도의 개념은 뭐라고요? 관찰자 기준에서 보는 거야. 관찰자 기준에서 자기 속도 기준에서 다른 애들의 움직임을 갖다 보는 거야. 근데 그거의 핵심이 뭐라고? 나는 정지해 있다고 보는 거야. 관찰자는 정지해 있다고. 근데 위에서 보면 실제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가 서울이야. 여기가 부산이네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지금 KTX를 타고 시속 300km/h로 가고 있어. 엄청 빠르죠? KTX가.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참새가 짹짹거리면서 날아가고 있어. 5m/s로 날아가고 있어요.
한 100m 바깥에 대머리, 흰 대머리 독수리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다. 얘가 날아가고 있어요. 얘는 10m/s로 날아가고 있어요. 우린 KTX에 지금 타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린 지금 부산까지 가고 있는데 창밖에 있는 참새가 짝짝짝짝 그러는데 뒤로 가고 있어. 서울 쪽으로 가고 있어. 저 100m 멀리에 대머리 독수리가 나도 부산 가 그러면서 막 날아가고 있는데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근데 니네들이 드론을 타고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얘네 셋 다 부산 가고 있는데. 근데 KTX 안에서는 창밖에 바로 옆에 있는 참새는 뒤로 가버려. 근데 저 100m 멀리 있는 애는 근데 결국은 다 같이 가거든. 이게 니네들이 배웠던 역행현상이야.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내행성하고 외행성이 지구인 관찰자하고 같이 가까이 있을 때는 속도차가 나가지고 뒤로 처지는 현상을 역행현상이라고 그런 거야. 근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같이 서에서 동으로 가더라는 거지. 순행현상. 어차피 얘네들은 다 공전이 서에서 동이거든. 같은 방향인데 이 위치에 따라서 역행으로 보일 때도 있고 순행으로 보일 때도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천동설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무슨 주전원 막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절충설을 내놨잖아요. 그러다 안 되니까 케플러하고 누구죠? 갈릴레이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매끄럽게 설명이 된 거잖아. 상대성 원리의 출발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지동설은 티커프라이가 한 거 아니에요? 티코브라의 천동설이야. 그래요? 천동설 주장했다. 그때 한 명 있었는데 누구? 코페르니쿠스. 아닌데 케플러. 케플러는 지동설. 그러니까 티코브라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케플러가 지동설을 주장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상대성 원리의 시작이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 하면 여러분들은 코페르니쿠스 관찰자의 속도가 0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놔라. 공식 알아두면 되고 벡터로도 풀 수 있다. 근데 벡터로 푸는 거는 나중에 물투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포고 가는 학생들이나 송도고 학생들이나 이제 물투 나중에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활용을 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뭐냐면 진짜 특수상대성 원리. 이렇게 되죠. 우리 이제 규민이가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고 선생님을 한 대 때려요. 그래서 나도 열받아갖고, 그죠? 같이 하극상이지. 손흥민, 이강인, 뭐 이런 거죠. 나를 때리면 나도 열받아서 이제 멱살 잡고 때리겠지. 그런데 얘가 안 되니까 이제 동생을 데리고 온 거야. 2대1로 싸워요. 근데 선생님이 막 쌍코피가 터졌어. 경찰 불러. 특수폭행이야. 2대1로 싸웠어요. 2대1. 더구나 알고 봤더니 얘가 태권도 3단, 4단이야. 너 특수폭행이야. 태권도를 못하면 특수폭행. 태권도 4단인가? 사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싸워갖고 저기 하잖아. 피해를 입히면 그 사람들은 가중처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징역 2년이면 4년이 되는 거야. 가중처벌 되는 거야. 배가 고파갖고 옆집에 밥을 훔쳐먹으러 들어갔어. 그건 딱 걸렸어. 밥 훔쳐먹다가. 근데 주머니에서 드라이버가 나왔어. 이거 뭐야? 특수절도야. 그냥 절도가 아니고 무기를 들고 들어갔어. 무기 들고. 동생하고 나랑 짜가지고 나 데리고 나를 두들겨 팼어. 근데 팰 때는 낮이었어. 근데 패고 있는데 패가 져버렸어. 특수폭행이에요. 밤에 때리면 또 특수폭행. 이거 니네 알아야 돼, 이거.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건 그냥 일반 폭행이야. 근데 강목을 들고 있어. 또는 주머니에 칼이 들어있어. 특수폭행이야. 칼 안 때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있거나 이러면 이제 특수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가중처벌돼. 전혀 상관없는데 갑자기 특수 얘기가 나와서 그죠? 특수.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원리는 일반적인 상대성 원리에서 특수한 경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상대성 원리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또는 가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만 성립된다는 뜻이야. 여기가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첫 번째.
관성좌표계에서 모든 운동은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되듯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 어렵죠? 근데 우리 배웠잖아. 얼마 전에 배웠죠. 관성좌표계. 그래서 관성이란 말, 관성 뭐라 그랬죠? 기억나? F가 0. 기억나죠? 관성은 F가 0이야. 니네 F가 0일 때는 어떤 조건이 있다 그랬지? 정지. 또 하나 뭐 있어?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정지좌표계, 운동좌표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앞으로 이제 이 정지좌표계에 있는 애가 누구야? 영희 씨야. 주구장창 철수 씨를 기다립니다. 여기에 등속 운동좌표계에 철수 씨. 이 철수 씨는 방랑벽이 있어갖고 맨날 0.8c로 우주여행을 하는 애야. 광속의 80%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애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좌표계를 갖는 걸 우리는 관성좌표계라 그래. 정지좌표계, 운동좌표계. 그 운동이 등속 운동좌표야. 좌표계야. 그걸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관성좌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지에 있는 애가 본 거랑 운동하고 있는 애가 보는 게 달라. 다르게 보여. 그 운동을 모든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어떤 애가 있거니? 자, 이제 우리 니네들 선생님하고 지금 KTX 안에 들어있어. 시속 300km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물 한 잔 떠놨는데 물이 안 흔들려.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물이 안 흔들려.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공을 하나 들고 공을 던졌다 받았다 던졌다 받았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차 안에 있기 때문에 니네들하고 나는 공이 직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애가 공을 던졌다 받았다 하면 이렇게 직선 운동하는 걸로 보여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안에 있고 니네는 밖에서 정지해 있는 상태야. 나는 지금 달리고 있는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을 던졌다 받았다 해볼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봤을 때 공이 이렇게 포물선으로 보인다. 운동하고 있는 애가 기차 안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직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지 안에 바깥에 있는 애가 기차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어쨌든 F는 mg라고 하는 둘 다 중력만 작용하는 그런 원리. 그래서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되는데 운동하는 거랑 정지한 거랑 어떻게 된다? 다른 운동 모양이 보이더라는 거지. 그러나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되더라.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원리의 첫 번째. 그러면 선생님, 관성좌표계가 아닌 거는요? 뭐라 그래? 가속좌표계. 이 일반 상대성. 그래서 가속좌표계를 쓰게 되면 이건 일반 상대성 원리야. 그래서 일반 상대성 원리의 전제 조건에 가속좌표계, 즉 뭐예요? 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진다는 얘기야. 이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원리는 굉장히 상대성 원리 중에 아주 편협한 작은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슨 조건이 있냐? 광속 불변의 법칙이 있어. 법칙이라고 할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광속 불변. 자, 한번 해볼까요? 길면 기차, 그죠? 빠르면 비행기, 뭐 그런 노래 있죠. 기차야. 자, KTX가 이렇게 해서 시속 300km로 앞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여기 안에 철수가 화살을 쏴요. 화살이 시속 100km/h야. 여기 정지에 있는 영희가 이걸 봤어. 화살의 속도가 얼마로 나올까? 당연히 400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철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쐈어. 그럼 영희가 봤을 때 얼마로 보여야 돼? C300으로 보여야 돼. 빛. 아니야. C가 광속이거든. 30만 km/s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그에 대해서 시속 300km는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 조족지열이야. 조족지열. 어떻게 쓰니? 세조자를 이렇게 쓰나? 족발 먹고 싶다. 발족자. 피열자죠. 조족지열. 세 발의 피. 너무 작은 값이야. 그래서 얘는 이게 아니고 뭐더라? C예요. 기차 안에서 보나 기차 바깥에서 보나 빛은 C야. 이거를 누가 실험했냐면 마이컬슨 몰리라고 실험했어요. 마이컬슨이라는 사람하고 몰리라는 사람이, 이게 아마 노벨상 받았을걸? 이 광속이 30만 km/s다라고 하는 건 과학자 이름이 뿌조인가? 뭐 그 사람이 톱니바퀴 뭐 이거에 돌려가지고 그걸로 빛의 속도를 측정했어요. 근데
이 마이클슨 몰리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광속은 측정하진 않았지만 광속이 어느 조건에서든 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마이클슨 몰리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원형의 실험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빛은 빛 가지고 실험한 거니까 빛은 우리 전자기파의 일종이잖아. 파동이잖아요. 파동. 니네 소리도 음파도 파동이잖아요. 물결도 파동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파동은 대부분 다 뭐야? 물결파 같은 경우는 물결이 있어야 되잖아. 물이 있어야 되잖아. 소리는 뭐가 있어야 돼? 공기가 있어야지 전파가 되잖아. 매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빛도 매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결론은 진공에서도 잘 되고 매질이 없어도 잘 돼요. 얘는 전기적 진동하고 자기적 진동 때문에 가는 전자기파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매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매질의 이름을 에테르라고 한 거야. 그래서 공기 중에 에테르가 있을 것이야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에테르가 마치 막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어. 우리 물이 막 흘러가고 있으면 물을 흘러가는 방향으로 배를 타면 빨리 가죠. 거슬러서 가면 배의 속도가 느리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에테르가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전자기파인 빛이 이거를 편승해서 가면 빨라질 것이고 거슬러 가서 가면 느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가운데 센터에다가 반거울을 하나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빛을 쏜 거야. 쏘면 일부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하고 이쪽으로도 반사하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제대로 된 온거울을 갖다 놓는 거지. 그래놓고 여기다 검출기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을 쪼였어. 그랬더니 얘가 여기로 갔다가 일부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애들 경로차가 엄청 많이 생기지. 심지어는 여기에 뭐예요? 에테르가 있다 그러면 거슬러 갈 때 속도가 느려지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 검출기에 중구난방으로 도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회절이 일어나든지 간섭이 일어나든지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딱 점 하나로 딱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경로차가 생겨도 광속은 그대로 C인 거야. 너무 빨라서 이게 차이가 못 느끼는 거야.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고 중간에 에테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이게 마이클슨 몰리 실험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빛의 진행 방향에 따른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지.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했는데 없더라는 거야. 광속 불변은 이제 C로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렇게 된다. 참고로 하나 더 설명할게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 우리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할 건데 뭐가 있냐면요. 여기 철수가 우주여행을 합니다. 얼마로? V라는 속도 0.8c로. 여기에 이제 영희가 있어요. 영희는 지금 정지에 있어요. 니네 앞으로 문제 풀면 맨날 철수하고 영희가 나와. 그죠? 철수 저 자식은 나쁜 자식이에요. 맨날 주인공이 두 명이니까 영희 맨날 버리고 맨날 ET 만나러 식빵같이 생긴 얼굴 ET 외계인 만나러 가는 거야. 쟤는 치마만 두르면 좋아하거든. 외계인이 얼굴이 식빵같이 생겼든 말든. 근데 작가들은 그렇게 순순하게 놔두지 않죠. 늘 경쟁자를 등장시킵니다. 어떤 문제에 이제 경쟁자 누가 나와? 민수가 나와요. 잘생겼어요. 민수가 나와요. 얘는 0.6C. 이렇게 나와. 이런 문제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냥 영희하고 철수만 나오는데 갑자기 민수가 등장을 해. 자, 이제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니? 영희가 철수를 보면 0.8C로 달려가요. 철수가 영희를 보면 어디서 우주선을 지구라는 우주선을 구입해갖고 자기한테 0.8C로 달려들어. 그러니까 철수는 양 옆에 창문이 없고요. 앞면에 창문이 있어. 그래갖고 앞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영희가 자기를 향해서 0.8C로 막 지구를 타고 오는 것처럼 보여. 이게 상대성 원리야. 근데 영희 입장에서 보면 철수가 0.8C로 움직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갑자기 철수를 보내고 외로워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민수가 나타나. 민수도 똑같아. 영희가 봤을 때 민수는 0.6C로 민수한테 달려들어요.
근데 민수는 이제 원래 생각이 잘생긴 애니까 별로 생각은 없었어, 영희한테. 근데 철수가 떠나버렸으니까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0.6시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민수가 봤을 때는 영희가 갑자기 자기한테 0.6시로 달려드는 거야. 이 여자 봐라?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비극적인 사랑이 나오죠. 철수가 민수를 보죠. 오, 잘생겼어요. 얼마로 달려들까? 빨리 얘기해봐. 네? 1.4? 이게 이제 삐, 마이너스 1.4. 삐, 0.1? 삐. 뭘 봐? 원칙으로는 1.4가 맞죠. 뭘 봐? 근데 광속을 넘어설 수 있는 물질은 없기 때문에 C에 광속에 점근한다. 니네 수학 시간에 점근 배웠어? 점점 근접한다. 그러니까 광속에 가까워지는 거지 절대 1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1.4가 아니에요. 1.0. 그래서 철수하고 민수는, 또는 민수가 민수를 보는 거는 C에 가까워져. 그렇지, 절대 1.4가 아니다. C가 광속을 말하는 C가 광속이야. 1C. 이거 이제 이해되죠? 이게 이제 광속 불변의 법칙의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된다. 두 개 더해지는 게 아니다. 상대 속도를 배웠지만 그렇게 더해지는 게 아니다. 광속 C를 넘어설 수는 없다. 어떤 물질도. 이게 상대성 원리의 기본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이제 전제 조건 했으니까 현상을 알아야죠. 상대성, 특수상대성 원리의 현상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이야.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 어떤 사건은 하나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팡 일어났어.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같이 본 사건하고 옆에서 자동차 지나가면서 본 사람하고는 이 사건이 다르게 보여. 자, 여기서 이 사건은 하나가 일어났어. 근데 이 사건을 일으킨 내 입장하고 얘가 지금 다르잖아. 나는 안 깜짝 놀랐잖아. 근데 얘는 깜짝 놀랐잖아. 한 사건을 놓고 다르게 관찰이 된 거야. 나는 주도적으로 한 거니까 그냥 근데 얘는 멍 때리고 있다가 놀래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봐봐. 사건은 하나가 그냥 둘 다 똑같은 사건이야. 근데 보는 일어나는 상황이 다르게 일어난 거잖아. 이걸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상대성은 내가 본 거랑 얘가 본 게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근데 사건은 하나야. 분필이 깨진 사건은. 우리한테 주는 사건은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불이 번쩍이요. 광원의 불이 번쩍거려. 근데 그 불이 우주선 안에서 번쩍거릴 때도 있고 0이 있는 지구에 정지된 상태에서 번쩍거리는 경우 있고. 그 우주선 안에서 번쩍거릴 때는 우주선 안에는 오 번쩍, 그런데 바깥의 지구에서는 오 번쩍인데 이제 그걸 비교해야 돼. 아니면 이제 철수가 바깥의 지구에서 번쩍한 거를 가면서 보는 거야.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게 현상 첫 번째,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이 특수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가 일반 경제라든지 사회 쪽에서 오히려 더 인문학 쪽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생활 할 때 더 많이 쓰여. 니네 뭐 다 기억나잖아요. 세월호 사건 기억나잖아. 좋은 예는 아닌데 그 배가 뒤집혀갖고 그 많은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그치? 어쨌든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죽었어. 이건 한 사건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놓고 그때 당시에 여당 그 박근혜 지금 국힘이지. 그때는 뭐였지 이름이? 한나라당이었니? 거기서 뭐라 그랬어? 어떤 무슨 국회의원이었는데 이거 단순 교통사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그래갖고 촛불 시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밀어낸 거 아니야. 탄핵한. 그때 뭐라 그랬어? 청와대 컨트롤 타워의 부재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재난 대책을 못한 거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죽은 상태를 어떤 땅에서는 교통사고라고 얘기하고 어떤 땅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보는 사안이 다르잖아요. 이런 서로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지. 이게 상대성 원리야.
그거를 물리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으로 문제가 잘 나오는 유형을 선생님이 한번 몇 가지만 정리해 줄게. 너네가 문제 풀 때 이런 걸 활용을 하라는 거야. 자, 이제 철수를 그려볼게. 철수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철수 우주선 가운데, 방 한가운데 광원이 있어. 광원에서 불이 반짝하고 점등이 됐어. 그런데 여기에 자 L0. 그러니까 철수 입장에서 방 딱 센터에, 거리가 똑같은 센터에 여기에 검출기 A가 있고 검출기 B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지금 얼마로 달리고 있어? 0.8c로 달리고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누가 있어? 영희가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이런 표현이 나와. 철수 좌표계에서 또는 철수 입장에서, 철수가 관찰할 때, 철수 등속 운동 좌표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철수가 봤을 때야. 철수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이건 뭐 당연한 거지. 광속은 철수는 C겠죠. 얘도 광속은 C니까. 거리 같으니까. 야, 여기 우주선이야. 중간에 가운데 센터에 불이 있어. 불이 번쩍했어. 검출기가 같은 거리에 있어. 당연히 같이 도달하지. 이건 철수 입장이야. 두 번째, 이게 문제겠죠? 영희 좌표계에서 또는 뭐 정지 좌표계에서. 자, 이거 잘 봐야 돼. 잘 보세요. 자, 광원에서 불빛이 번쩍했어. 광속 C로 이렇게 양옆으로 갑니다. 그런데 B가 0.8c로 도망가고 있지. A는 0.8c로 마중 나가고 있지. 어디가 먼저 만나? 여기가 먼저 만나. 이게 영희 입장이야. 그래서 영희는 어떻게 된다? A 검출기가 먼저 도달이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자, 움직이고 있는 애 광원이 있어서 거기서 불이 번쩍했어. 0.8c로 가고 있는데. 정지 좌표계에 있는 애가 봤을 때는 이 뒤에 있는 애가 먼저 만나죠. 이렇게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LA하고 LB라고 만약에 주어졌다 그래봐. 누가 긴지 짧은지를 주어주지 않고 영희가가 봤을 때 영희 입장에서 A와 B에 동시에 도달했다. 이렇게 관측이 된 거야. 이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거지. LA 길이가 길기 때문에 영희 입장에서는 동시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처럼이 아니고 동시에 도달한 걸로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철수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도달해야 될까? B에 먼저 도달해야 되겠지. 길이가 B가 짧으니까. 문제를 다 뒤집어서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니네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 줄 아니?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센터에다가 마치 검출기를 철수를 가운데 놓은 거야. 그리고 철수 우주선은 0.8c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최초는 이제 여기 L0고 여기도 L0야. 그리고 여기 이제 영희가 또 지키고 있어. 첫 번째, 철수 입장이야. 또는 철수 좌표계에서. 그러니까 이건 철수가 봤다는 얘기죠. 철수가 봤을 때 당연히 동시에 도달하겠지. 왜? 얘가 번쩍했을 때, 동시에 번쩍했으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광속은 똑같고 길이 똑같으니까 얘가 동시에 얘를 느끼겠지. 그죠? 근데 영희는 어떻게 될까? 영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영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철수가 달려가고 있지. 여기가 먼저 만나겠지. 이렇게 된다. 똑같은 얘기야.
철수를 검출기로 보면 돼. 그래서 광원 B가 영희한테는 먼저 철수한테 도달하는 걸로 그렇게 보인다. 이런 내용이야. 여기서 이제 응용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B를 시간차를 두고 반짝거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시간차를 두고 반짝였는데 여기에 동시에 도달했대. 막 이딴 식의 문제를 내요. 그런 걸 니네들이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이다. 문제가 아주 다양해. 선생님 여기다 예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와. 기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상대적인 운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현상 첫 번째. 시험 문제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 절대 똑같이 관찰되면 안 된다. 그리고 대부분 빛이 번쩍거리는 걸 사건의 동시성으로 보는 거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애랑 정지하고 있는 애가 본 게 다르게 보여야 된다. 이게 특수 상대성 원리입니다. 조금 느낌이 오죠?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봐. 시간이 한개 더 나온다.